이번 동영상에서는 생명의 진화 초기, 빛을 쫓는 위험을 택한 진보적인 세균과는 다르게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생명의 물질 순환과 진핵 세포로의 도약을 준비한 보수적인 고세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고세균은 용어상 세균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40억 년 전 루카 연합체에서 세균과 앞다투어 자치성 확보를 경쟁하며 진화했습니다. 고세균과 세균은 크기가 작은 원핵세포라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세포막 구성 성분 인지질이 완전 다릅니다. 유전체 정보 처리 과정 디테일을 보면 고세균은 진핵세포에 더 가깝습니다. 1977년 혁명적인 칼 보스의 생명 분류 체계를 보면 고세균은 세균에 비해 진핵생명과 가깝게 조상을 공유합니다. 이 생명나무 삼형력 가설은 2016년 아스가르드 계열 고세균이 등장하면서 이형력 가설로 바뀝니다. 생명은 세균과 고세균 크게 둘로 나누며 진핵생명은 길게 뻗은 고세균의 한 줄기입니다. 고세균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곳에 등장합니다. 열수 분출구를 비롯하여 수온이 100도를 넘는 간헐천, 바닷물보다 6배의 염농도를 가진 호수, 황산이 녹아있는 동굴의 물구덩이 등 극한 환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을 포함한 일반 환경에 살고 있는 고세균도 많이 있습니다. 메탄 생성 고세균은 산성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초고온성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초고온성이 이상해 보이지만 40억 년 전에는 물자와 에너지 수급을 위해 높은 온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후 중온성 생활 양식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활동합니다. 메탄은 수소에서 전자를 떼어 이산화탄소에 넣어줌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반응식은 간단하지만 생화학적 기작은 무척 복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구의 물리적 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수소 가스가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고 ATP까지 출현해야 했으니까요. 공짜 원료에서 바이오매스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인가요? 메탄 생성균은 다른 미생물과 연합하여 전체 지구 탄소 순환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현재 150여 종이 밝혀졌으며 많은 것들이 세균이나 곰팡이와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대사산물을 메탄으로 바꿉니다. 메탄 생성균은 생명 역사 40억 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지구 메탄 생산량의 50%를 책임집니다. 이는 생물계로 고정된 전체 이산화탄소의 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초기 지구를 따뜻한 행성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면 메탄 생성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여기 사진은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 급작스럽게 형성된 싱크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영구 동토층이 물러지면서 안에 갇혀있던 메탄 가스 분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폭이 30m, 깊이는 50m로 15층 건물 높이에 해당합니다. 2014년 처음 생긴 이래로 현재 17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일명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1971년 천연가스 발굴 중에 지반이 붕괴되어 만들어진 싱크홀로서 당시 내부에 매캐한 가스를 태워 없애려고 불을 붙였으나 40년이 넘는 지금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전체 대기 메탄 분출량 중 농업과 목축 등 사람의 활동에 따른 것이 60% 정도이고 천연가스 유출은 40%입니다. 이번에는 질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모니아 산화 고세균 AOA를 소개하겠습니다. 질소가스는 대기의 5분의 4를 차지하지만 아무리 많으면 무얼합니까? 물에 녹은 상태의 암모니아나 질소 산화물로 바뀌어야 생명이 쓸 수 있습니다. 진화 초기에는 천둥 번개와 금속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썼지만 양이 고갈됨에 따라 생명 스스로가 대기 질소를 고정해서 써야 했습니다. 질소 고정은 산소가 필요 없는 반응입니다. 산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소 고정이라는 생화학적 혁신은 세균과 고세균 모두에서 이루어졌는데 세균이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생명이 쓸 수 있는 질소를 만드는 질산화 과정에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암모니아 산화와 아질산 산화 과정이 있으며 세균과 고세균 둘 다 참여합니다. 2006년에 처음으로 호기성 고세균이 있음이 밝혀졌고 그것이 바로 AOA였습니다. 나중 AOA의 암모니아 산화 능력은 세균의 능력을 한참 압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서 AOA는 수적인 면에서 우세종이며 양을 따지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로 칩니다. 여기 암모니아 산화고세균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런데 질산화가 계속되면 토양은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토양이 과도하게 산성화되면 산소가 부족해져 아질산이 질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막힙니다. 이때 AOA는 탈질화로 방향을 틉니다. 결과로 아산화질소가 만들어집니다.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265배나 센 온실가스입니다. 2019년 충북대학교 연구팀은 산성 토양 조건에서 AOA 고세균이 아산화질소를 만든다는 것을 처음 규명했습니다. 호기성 고세균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아산화질소를 더 많이 만들어 온난화를 부추긴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진핵세포로 가는 징검다리 고세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4년 UCLA의 레이크 박사는 라이보솜 모양만으로 진핵세포에 가까운 원핵세포가 있고 그로부터 진핵생명이 진화했을 거라는 이오사이트 가설을 제안합니다. 그의 주장은 35년이 지난 후 디지털 고세균이 다수 등장하면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레이크 박사의 관찰력과 추론 능력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2000년 중반 어떤 고세균 그룹은 진핵세포 시그니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집니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고세균의 유전체를 파악하면 진핵세포로 이행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극한 조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과학자들은 진핵세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단백질들을 미생물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암흑물질을 파헤치기 위한 전략은 당시 유행하던 메타지놈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 그룹이 끊었습니다. 그들은 북극해 로키캣을 열수분출구 채집물에서 신규 고세균 한 종의 유전체 92%를 복원했습니다. 2017년 스웨덴 팀이 포함된 국제공동연구팀은 열수분출구, 강어기 밑바닥, 옐로스톤 간헐천에서 디지털 고세균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을 로키, 토르, 오딘, 헤임달이라 이름 붙였고 아스가르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2020년 마침내 진핵세포 징검다리 고세균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해양지구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은 아스가르드 고세균 배양에 성공하여 그 정체를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핵세포 특이적인 유전자가 무려 80개나 있었는데 많은 것이 세포 골격과 내막계 구성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세포는 직경이 0.5 마이크로미터로 아주 작았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세포막이 문어발처럼 여러 갈래로 가늘게 돌출되었고 세포막 이합 집산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핵세포에서 처음 관찰되는 특징입니다. 2022년 비엔나 대학과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연구팀은 또 다른 아스가르드 계열 고세균 배양에 성공하였고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 초저온전자 현미경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작은 몸체에서 뻗어나온 촉수 구조 내부에는 확연히 진핵세포에서 관찰되는 액틴 골격이 보입니다. 이는 촉수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핵세포의 진화는 고세균과 세균이 한 몸을 이루면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지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일 겁니다. 메탄 생성 고세균은 생명의 진화 초기부터 메탄을 생산하여 미생물 생태계 밑밥을 깔아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토층이나 해저에서 분출되는 메탄 중에는 수십억 년 전에 고세균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암모니아 산화 고세균은 질소 순환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태고적부터 해왔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흔하고 많은 미생물입니다. 토양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렇습니다. 암모니아 산화 고세균은 바다에서도 온실가스 아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들이 대기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진핵세포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아스가르드 계열 고세균은 우리에게 진핵세포의 진화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알려진 두 종이 진핵세포의 징검다리로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바다 밑바닥 어느 곳에서 과학자들의 터치를 기다리고 있는 진핵세포 같은 고세균이 있을 거라는 상상 즐겁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